혹시 매기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한국 정치, 특히 진주라는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논쟁을 이 매기 효과라는 개념을 통해서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매기 효과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요. 이야기는 냉장 기술이 없던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노르웨이 어부들이 정어리를 잡아서 먼 항구까지 팔러 가야 하는데 그냥 두면 애들이 다 기운 없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낸 게 뭐냐면 수조에 천적인 메기 한 마리를 쓱 풀어놓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어리들이 살아남으려고 끊임없이 도망다니면서 오히려 더 팔팔하게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재밌죠? 이게 그냥 옛날 어부들의 지혜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직에 적절한 긴장감이나 강력한 경쟁자를 투입하면 오히려 조직 전체가 건강해지고 혁신이 일어난다는 아주 강력한 비유로 쓰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이론이 대한민국의 한 도시, 진주의 정치판에서 거대한 실험의 대상이 됐습니다. 네, 바로 그 시험대가 된 곳이 진주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주는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 때마다 정말 힘든 싸움을 해야 하는 이른바 험지라고 불리죠. 바로 이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판을 한번 뒤집어 보겠다고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 매기 효과인 겁니다. 정말 대담한, 어떻게 보면 도박에 가까운 시도죠. 자, 그럼 민주당의 계획이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과거에 경쟁정당에서 국회의원까지 지낸 최구식 전 의원을 매기로 영입하는 거예요. 이 강력한 외부 인사를 진주시장 후보 경선에 투입해서 기존 후보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붙이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내부 경쟁이 활발해지고 결국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본선에 나가서 승리까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계산인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모든 계획이 다 그렇듯 이론과 현실은 다르잖아요. 과연 이 최구식 전 의원이 민주당이 기대하는 그런 긍정적인 매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어항 물만 흐리고 기존의 정어리들을 다 잡아먹는 그런 파괴적인 포식자가 되고 말까요? 왜 이런 논란이 나오는지 그의 과거 이력을 보면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의 정치 인생에는 몇 번의 큰 논란이 있었어요. 2011년에는 보좌관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에 연루됐었고요. 2017년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최근에는 원래 몸담았던 보수정당에 다시 들어가려다 거부당하니까 그 길로 바로 민주당에 입당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한마디로 이건 경쟁정당이 아깝게 놓친 인재를 데려온 게 아니라 상대당에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밀어낸 인물을 우리가 덥석받은 꼴 아니냐는 거죠. 이 지적이 아주 뼈아픈 대목입니다. 당연히 이 결정에 당내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그 험지에서 묵묵히 당을 지켜온 지역 당원들의 반발이 엄청나죠. 그분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배신감,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반발하는지 그 이유를 좀 들여다보면요. 단순히 우리 편이 아니었던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과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던 전력, 불법 정치자금 문제 같은 도덕적인 흠결을 먼저 지적하고 있고요. 또 정치적 소신이 바뀌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자리를 좇아서 온 기회주의적인 행보 아니냐는 의심도 큽니다. 특히 이게 중요해요.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다른 당에서 온 사람이 당선만 되고 쏙 다시 원래 정당으로 돌아가 버렸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또 배신당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깔려 있는 거죠. 결국 시위에 나선 당원들의 목소리는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당 지도부는 외연 확장이라고 포장하지만 현장의 당원들은 이걸 당원과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전략의 차이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이 매기 효과라는 비유 말입니다. 이게 정말 언제나 맞는 말일까요? 진짜 생태학적으로 보면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슬라이드가 지금 진주의 상황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당 지도부가 이론적으로 기대했던 건 활력, 건강한 경쟁, 그리고 승리였죠. 하지만 현장에서 보고되는 효과는 정반대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조직 전체의 피로감, 그리고 당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선거운동을 하러 나갈 동력조차 잃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놀라운 게 아니에요. 실제 생태학 연구를 봐도요. 포식자가 주는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그 집단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가 소모되고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성 없는 충격 요법은 조직의 경쟁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모두를 지치게 만들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꼬일대로 꼬인 상황을 풀 진짜 해법은 뭘까요? 어쩌면 답은 외기 같은 외부 충격이 아니라 전혀 다른 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민주당에 그리고 진주에 필요한 건 조직을 흔드는 포식자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당의 가치를 지키고 오랫동안 헌신해온 사람들을 다독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 바로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런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결국 이 진주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선거에서 이기는 것,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 승리를 위해서라면 정당이 지켜온 가치나 원칙을 어디까지 버려도 되는 걸까요? 승리를 위한 현실적인 전략과 지지자들에 대한 배신, 여러분은 그 경계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